네,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참, 코로나 문제하고, 신천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전히. 요즘 이런 농담이 떠들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코로나 사건이 터지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가 유정이 돼서 신천지다. 농담입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능력한 사회를, 국가를 보여주고 있군요. 열국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철록비결인가 책을 인용해서 나오는 대목인데, 천하를 통일한, 육국을 통일한 진나라와 진시황이 최초로 자기가 황제가 돼서 시황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보니까 북쪽에 있는 오랑캐에 의해서 진나라가 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받게 되죠, 비결을. 그래서 몽염을 시켜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 쌓은 게 아니라 그 전에부터 쭉 쌓아온 걸 연결해서 몽염이 완성했는데, 그리고 장신은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죽고 나서 큰아들이 이어받지 못하게 하고 둘째 아들 호해가 차기 시황제다 하니까 이황제라 그래야 되나, 황제가 됐습니다. 그거를 조고와 이사가 장난을 쳐가지고 망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호해의 호자가 오랑캐 호자다. 네. 우연의 일치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참 기고만장했었죠. 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국회의원 이름 대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사드 문제로 시끄러울 때 중국에 무슨 사절단으로 가가지고, 제가 그때 무슨 그 해를 따가지고 무슨 오적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중국하고 어떤 커넥션이 있을까요? 소문은 돈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드가 나왔을 때 중국이 우리 롯데그룹을 땅을 대토했다고 쫓아내고 하더니만 지금 거꾸로 중국이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문재인 정부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진짜로 만들었네요. 그리고 신천지라는 교회가 굉장히 유명해져서 지금 우연의 일치겠지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를 보다가 눈에 확 띄는 게 역시 올 것이 왔네요. 네. 싱하이밍이 건방진 놈. 이 자식. 우리 천안한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확 끼어들고, 이런 자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런 자를 갖다가 신임장을 받아주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완전히 중앙정부를 지방정부로 대우하고 있어요. 자기네 지방정부, 성정부도 아닌, 걔네는 성이 있고, 자치구가 그런 동국을 있고, 그 밑에 이제 주가 있죠. 연변자치주 같은 주. 주 밑에는 이제, 지급시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다시 이제 또 구가 나눠지고 그런 향이 나눠지고 하는데, 지방정부의 조치에서 난 모른다. 아이고, 일당독재국가에서 무슨 지방정부예요? 중앙정부랑 별개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그 특정 지방정부랑 교류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 페르소나 논 그라타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경화 장관. 참. 지난번에 해리리스 대사가 뭐라고 했다고 초치해갖고 차관이 경고를 하고, 외교부, 대한민국 외교부 웃기는 나라입니다. 줏대 없습니다, 진짜. 을사오적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래 경제년인가요? 나중에 한번 꼽아봅시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 밑에 대목입니다. 7곡에 주한미군 일명 사드 확진, 그런 기사하고, 사드 기지 무슨 비상, 그 다음에 다음 달에 한미연합훈련을 한국이 먼저 요청해서 취소를 하겠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드디어 역병이 안보에까지 영향을 끼치네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에서 동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 무슬림 세력들이 역병에 든 시신을 성안으로, 지금 이스탄불이죠. 던져 넣으니까는 그냥 그 용맹한 명사들이 다 도망가고, 말벌, 진해, 독사, 전갈, 그리고 던져 넣어서, 전쟁이라는 거는요, 꼭 전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발한 두려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손자가 부전이승하는 방법이라 그랬겠죠. 꼭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을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게 문재인 정부입니다. 아유, 부전이라 그래서 평화로만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 평화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필요하면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닐 땐 다른 거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 네, 병사들이 뭐 옮을 수도 있고 미군들도 피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에 국군 화생방 방어사령부가 있습니다. 미군에도 비슷한 그런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작게 5027이나 기타 등으로 작전할 때, 연습할 때 되게 되면 미군 부대들이 오고 우리 화방사의 부대가 같이 연합훈련을 하면서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미군은 북한의 핵시설을 장악하고 한국군은 핵을 제외한 생물학 이런 화학무기를 장악하는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네. 그리고 우리도 뭐 화생방 훈련을 하니까 우리 일반 보병들도 들어가게 되면 북한 각 지역에 있는 그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일종의 보균 시설이잖아요. 또 국민들 우리가 갑자기 북한에 들어갔을 때 수돗물 지역 수돗물 같은 데다 이렇게 뭘 뿌리고 가게 되면 주민들 다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고 빨리 제독하는 훈련들을 보병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역병이 돌고 있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를 할 게 아니라 여기에 맞춰 훈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이 훈련을 꼭 해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어떤 사정에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 때 핵시설을 점령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국군 화방사가 들어와 잡아야 됩니다. 덮쳐야 됩니다. 가장 그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생물학전 시설을 잡아야 되고 화학무기 시설을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병들, 우리 7군단을 대표로 한 기갑부대, 기동부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화 보병 들어가게 되면은 차량 보병 들어가갖고 쫙 북한 전역을 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염병이 퍼지도 않도록 잡아야 되고 우리 그 방역센터에 있는 분들도 가가지고 북한은 아직도 결핵이라든지 수인성 전염병이 셉니다. 촥촥촥촥 그걸 막도록 수돗물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지금 1급 엘리트들은 한 중령에서 보면 되게 옷을 벗겨요. 바른 말하고 사람들이 강하니까는 못 견디게 해서 나가고 육군은 좀 나서 원스타까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이렇게 순둥이들 예 하고 착한 사람들 참 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원래 빠릿빠릿한 사람들은 좀 드세게 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능란한 리더입니다.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정도 돼야 되죠. 네. 우리 문 대통령이나 전임자인 미안합니다만 박근혜 씨 좋아하는 분이 그분 실력 갖고는 안 됩니다. 이명박도 딸립니다. 노무현은 당연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군이 항상 전면전을 대비한 훈련을 해왔는데 전면전이 아닌 상태에서도 북한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게 손자병법에서 최고라고 하는 부전이승을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북한의 역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들어가서 북한의 그걸 병을 차단하면서 마스크를 뿌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위험시설을 장악하고 김정은이도 도망갈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이 쫓아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역병을 피해 쫓아가는 놈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죽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우리 수방사하고 미군 팀들이 그 어디 침투하는 훈련을 뛰었다가 쥐었다가 하는데 좋습니다. 그 특수부대 들어가서 우리의 뭐 UDT라든지 우리의 그 특전사라든지 미군의 그런 부대들이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거 말고도 이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사드 기지 부근의 7국에 있는 미군이 한 명 확진됐다.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요. 주한미군 가족들이 철수가 나오게 됩니다. 네? 미군이 전쟁을 할 때 먼저 그 지역에 있는 자국군 가족 철수부터 하고 그다음에 미국인들 떠나려고 하세요 한 다음에 공격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 주한미군이 감염됐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빼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안보 불안이 커집니다. 응? 그러니까 이 미군 환자가 나왔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이걸 해결해 주시고요. 그 능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어떠한 역병이 퍼졌거나 화생방전이나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부대들을 풀가동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정경두 장관, 우리 그 박 합참의장. 이 생각할 수도 없는 거를 생각해서 뚫어야 됩니다. Think the unthinkable. Imagine the unimaginable. 이게 정보의 기본이고
국가 안보를 할 때 이거 없으면 못합니다. 생각할 수도 없는 걸 생각해서 작전을 짜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먼저 취소 요청했다. 이게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의 방법이죠. 아, 겁쟁이 코드. 중국한테 절절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전작권 갖고 오기 위해서 취소하고 싶어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미국도 뭐 not bad. 다른 생각이 있죠.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리멸렬되게 되면 진나라가 오랑캐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북쪽 오랑캐 열심히 만리장성 쌓았는데 아들이 호해라서 망했다, 이런 꼴이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 겁쟁이 모드로 가게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이걸 기회로 잡는 게 과거에 박정희 시절에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이런 분들을 뭐 구회장, 구자경 이런 회장들이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성공시킨 분들이에요. 물론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을 들라면 역시 정주영 회장이 현대중공업을 땅만 사놓고 뭐 아무 시설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영국에 가서 가장 싼 값에 비행기 하나, 배 하나 쭉 수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믿지도 않으니까 우리 동전에 있는 뭐 지폐인가? 거북선 보여주면서 우리는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으니까 만들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대한민국 보증을 받아가지고 따온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직원들한테 나는 수주를 했는데 너희는 왜 공사를 안 하냐 해갖고 막 땅을 파고 도크를 파고 해서 건설하면서 배를 지어서 조선 강국 기업을 만들어냈죠. 네, 아주 위기. 그때가 아마 오일 쇼크 이후에 경기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이게 리더십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자멸하는 스스로 이렇게 땅을 파는 정권인 문재인 정부. 훈련을 한국이 스스로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갈 수가 없습니다. 정경두 장관. 그 다음에 가장 문제덩어리인 정의영 안보 실장. 겁쟁이들. 문재인. 자, 한미연합 훈련을 국군 화방사 중심으로 또 미군 화생방부대 중심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생물학전도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전역에 우리 군이 들어가서 통일을 할 때 민사 작전을 할 때 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방역을 하는 걸 거고 식량 공급일 거고 또 북한 주민들한테 필요한 뭐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연습하라 이거예요. 거기에 보병이 어떻게 협조하고 거기에 우리 기계화 부대가 어떻게 이들을 기동시킬 수 있으며 이 우리 요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작전 연습해 보시라고요. 네? Think the unthinkable. 한국 군부. 제발 문재인 대통령 따라가지 마시고 창의적인 군인 중심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